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지학이고요. 이번 시간은 기후위기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를 모두 공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해야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분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 녹색 전환의 방향 그리고 녹색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녹색전환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저는 연구소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경제, 사회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서 녹색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정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정책들을 개혁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모든 불평등과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결 방안들과 정책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요즘 고민이 많고요. 또 저는 녹색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후위기 또는 기후변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날씨 조금 더 더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와 기후 너무 뭐 기본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 네.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날씨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그럼 오늘 날씨가 뭐 춥다, 덥다,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기후 어때요? 이렇게는 안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후는 오랜 시간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축적된 이런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온대지방이고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제 안 이렇게. 뚜렷하던데 사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변하는 게 이제 기후 변화인 거죠. 그게 예. 변했다 하면 기후 변화가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향성이 변한 건데 우리나라도 지난 한 109년 동안의 경향성을 보면은 네. 변했다고 느껴지시는 게 있잖아요. 뭐가 109년 전은 느껴지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1년 전, 2년 전하고도 심각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9년 정도의 경향성을 기상청이 이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여름이 20일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후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향성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줄었는데 한 번 내릴 때 집중해서 내리는 호우일수 뭐 이런 것들은 또 증가하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경험했던 홍수, 독일의 그 홍수는 독일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독일 선거에서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가장 투표에 영향을 미친 주제나 공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후 에너지 정책이 꼽히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폭염도 상당히 심했었고 텍사스 한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허리케인이 불어닥쳐가지고 지하철이 다 막 잠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실체하는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기후변화라는 게 마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변화처럼 보여지고 너무나 중립적인 단어다. 이게 아니라 현재의 진행의 심각성 그리고 이 실체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디언지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붕괴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활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뭐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뭐 공룡이 멸종되고 뭐가 멸종되고 이것이 아니라 인간종 자체의 멸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뭐 1도, 1.5도, 2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조금 더워져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도, 1.5도, 2도가 어떤 의미인지 좀만 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산업화 이전 대비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 그 시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 전체의 이제 평균 기온이 한 14도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 화석 에너지 연소라든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막 집중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막 늘어나면서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도. 그런데 2018년도에 과학자들이 어느 선이 정도 어느 마지노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 작업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1.5도하고 2도 시나리오를 비교하게 됐는데요. 결론은 1.5도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 2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나 이 위험의 강도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1.5도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1.5도면은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산호가 70에서 90%가 소멸을 해요. 그런데 2도가 되면은 99% 이상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도하고 2도의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1.5도도 수많은 이 해양 생태계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산호고 거기서 수많은 바다 생물체들 또 물사리들 애들이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70에서 90%의 소멸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도 생태계의 거의 그 절멸을 의미하는데 2도시는 99%. 그러면 바다 생태계에 뭐가 죽은 바다가 나올까요? 돼.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도 있는데 1.5도일 때 해수면 상승이 최대 77cm, 2도가 되면은 뭐 93cm, 1m 뭐 이렇게 되니까 주요한 대도시들이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해안가의 침식이라든지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가 물에 가라앉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실체가 된 거죠. 그래서 1.5도일 때, 2도일 때 1.5도로 안정화해야 된다. 거기서 막자. 이런 논의가 2018년도에 IPCC 1.5도 보고서를 계기로 확산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실체하는 위기로 이걸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전망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래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1.5도가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나왔던 것이 2040년을 전후로 1.5도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8월 달에 6차 보고서 나오면서 10년이 또 당겨졌어요. 10년이나.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주체자들이 의뢰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미래 세대들이 살 수가 없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나 손자 손녀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다 전체가 지금 2030년인데.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이게 위기다라는 거를 직면하는 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맥락상 굉장히 가족주의적이고 이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뭐 우리의 손자, 손녀가 살 수 없는 사회다.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런 구호들이 어쩌면 더 그냥 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 정치적 한계라고 보고 그럼 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들에 대해서
왜 그런 말 해? 금지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당신들의 말도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살고 그 다음 세대도 살 수 있는 공존의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로드맵으로 만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은 늘 희망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후 절망,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기후 붕괴 이런 표현들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논의해봐야 할 또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성차별도 성소수자 차별도 장애인 차별도 시간이 지나면 목표하는 만큼은 평등 뭐 너무 빠르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뭐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기후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되게 우울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실체적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같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보세요. 보통 학교 교육이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관련한 특강이나 교육을 듣고 자 우리 실천합시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개인의 뭐 재활용 잘한다든지 뭐 텀블러 쓴다든지 이런 것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나 의제로 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구조라든지 사회의 시스템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식량 문제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54일 동안의 장마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4일 동안의 장마 이후에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한 번씩 가격이 널뛰잖아요. 막 파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오게 되면은 과일 가격이 또 폭등한다든지 그래서 기후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식량 문제고 먹거리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논의에서 식량이나 먹거리 논의가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기후 변화면은 에너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안전망이라든지 식량, 먹거리 이런 얘기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보완하거나 바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캐나다하고 그 미국에서 열돔 현상 때문에 온도 올라갔을 때도 그 지역의 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다 다른 나라들의 가격,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쵸. 특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쌀이랑 밀은 뭐 없어지면 사람이 이제 주식들이 없어지면 살 수가 없을 텐데 뭐 마트에 가도 쌀이 없고 밀이 없고 조만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정책이 논의가 안 된다는 거는 큰 일인 것 같아요. 먹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어떤 위기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사람이나 이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기온이 높아져서 벼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대파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식량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사실상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사회가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